이게 되게 당연한 원리잖아요. 아니,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비싸지는데 누가 그걸 들어갈 거야 라고 하는데, 막상 내가 집 구하는 입장이 되면요, 급하니까 계약을 하게 돼요. 그리고 생각 잘 안 나요. 지금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요. 당연히 안 되지. 그걸 누가 들어갈 거야. 월세 가면 되지. 아니면 집 사면 되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집 나왔어요 그러면 그냥 바로 계약을 하는 거예요. 집도 안 보고 계약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전세는 사라지고 월세가 많이 거래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요즘 들어가지고 전세가 되게 귀해지고 가격도 많이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요즘 나온 기사를 보면은 이래요. 한 달 새 1억 뛴 전세값의 세입자 한숨이다. 떨어질 이유가 없다. 이런 내용도 보이고, 그 다음에 전북, 충북 깡통전세 빨간불이다. 전세가율 80% 이상이다라고 하는데, 전세가율이라는 게 이제 매매가 대비해가지고 80%까지 올라왔다는데, 사실 이게 평균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매매가보다 비싼 전셋집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요게 요즘 전세 시장의 모습인데, 실제로는 이게 전체 시장의 모습이 아니라 아파트 전세 시장 모습인 것 같아요.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전세 시장의 모습은 이거거든요. 전세 시장은 빌라랑 아파트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빌라도 아파트만큼이나 전세 계약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는 곳인데, 전세 사기 사건이 생기는 바람에 빌라 전세가 거의 80%에서 60%까지 쪼그라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파트 전세만 올라가고 거래가 많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파트 전세가 귀해지고 가격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전세 사기 처음 생겼을 때는 월세로 많이 이동을 했던 게 뭐였냐면은, 그 당시 금리가 7%대였어요. 제가 그때 기사를 찾아가지고 왔는데, 보면은 7% 넘고 8%까지 올라갈 거다. 이게 2022년 10월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7, 8% 정도 되면요, 전세가 월세보다 비싸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전세보다 월세로 이동한 사람들이 훨씬 많았는데, 요즘에는 전세대출 금리가요, 한 2%에서 4%니까 평균 한 3% 정도에서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거든요. 요게 5% 밑으로 내려오면 전세가 무조건 싸거든요. 월세보다 전세가 무조건 싸요. 그러니까 아파트 전세로 사람들이 몰리는 거죠. 이거를 제일 빨리 볼 수 있는 데가 어디냐면 학군지예요. 그러니까 학군지라고 하면 보통 아이들이 초등학교 한 5, 6학년 정도에 이사를 가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해서 6년 동안 살면서 여기서 이제 학군지에서 학교를 다니는 건데, 보통 이사를 들어가면 6년에서 8년 정도 살기 때문에 원래도 전세 매물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은 더 심한 거죠. 우리가 말하는 이제 수도권 대표 학군지가 이렇거든요. 대치동, 목동, 중계동, 뭐 분당, 평촌, 일산, 수지, 영통 뭐 많이 있긴 한데, 여기 가보면은 제일 빨리 느낄 수 있어요. 전세 매물 자체가 거의 없고, 나오더라도 전보다는 훨씬 비싼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사 오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매물이 별로 없으니까 계속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되는 거죠. 근데 전세라는 걸 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전세는 빌리는 거잖아요. 집을 빌리는 거기 때문에 매매가보다 비싸면은 안 돼요. 위험할 수 있는데,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는 이런 데 되게 많았거든요. 책 대여점이라고 해가지고 요렇게 생긴 책 대여점에 가가지고 비디오랑 책 같은 거, 만화책이랑 소설책 같은 거 빌려보는데, 한 번 빌릴 때 뭐 500원, 1000원 막 이렇게 해가지고 빌렸던 것 같은데, 잘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걸 빌리는 이유가 사는 것보다 싸니까 빌리는 거거든요. 전세도 똑같죠. 만약에 사는 것보다 비싸면은 전세를 들어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거를 이제 지금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요. 당연히 안 되지. 그걸 누가 들어갈 거야. 월세 가면 되지. 아니면 집 사면 되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전세를 구하는 사람들이나 학군지에서 이제 아예 이사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요, 이게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사 들어가야 되는데 1000만 원, 2000만 원 더 비싸다 해서 계약을 안 할 거냐, 이런 게 아니라 학군지에 가면요, 집 나왔어요 그러면 그냥 바로 계약을 하는 거예요. 집도 안 보고 계약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되게 당연한 원리잖아요. 아니,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비싸지는데 누가 그걸 들어갈 거야 라고 하는데, 막상 내가 집 구하는 입장이 되면요, 급하니까 계약을 하게 돼요. 그리고 생각 잘 안 나요. 그러니까 아예 위험할 거라는 생각 자체를 못하고 급하니까 먼저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아파트라 해도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이거 보시면은 요즘에 이런 거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매매 전세가 차이가 고작, 노원은 1억 원, 송파는 2억 원대 갭 투자가 재유행한다.
야,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파트도 막 사 모으는 사람이 또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호갱론으로 들어가 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이게 최근 실거래가 기준 1개월 평균 가격인데, 지금 보면은 매매가가 1억 5,600이잖아요. 근데 갭이 마이너스 833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전세가가 1억 6천이고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비싼 거예요. 이거 계산해보면 나오거든요. 자, 갭이 800만 원이에요. 마이너스 800인데 취득세가 1억 5천 정도 되면 한 160 정도 나올 거예요. 160 정도 나오고, 여기서 중개 보수가 한 70 몇만 원 나올 테니까 80만 원으로 세고, 자, 요렇게 한번 해보면은, 계산을 해보면 나오겠죠. 240이니까 한 500만 원 정도 남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잖아요. 자, 500만 원 정도가, 집을 샀는데 500만 원 정도가 남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갭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계속 나올 수가 있죠.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안 가는데, 이런 이론이 또 있습니다. 더 큰 바보 이론이라 해가지고, 내가 지금 가격에 사면은 누군가 더 비싼 가격에 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이론이 있어요. 이게 지금이 좋은 시기가 아니고 이 가격이 싼 가격은 아니지만 일단 사놓으면은 나중에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사가지고 가지고 있다가 문제가 일어나면 경매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알고 계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계속 투자를 하고요. 이런 매물들이 계속 시장에 나오고 위험한 일이 또 반복될 수 있거든요. 아파트라고 해서 전세 문제가 안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